반갑습니다. 매력 있는 남자의 야마카시입니다. 오늘은 남자들이 목숨을 걸고 키우지만 여자들은 의외로 보지 않는 세 가지 부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가 얼굴입니다. 제가 매력 있는 남자 회원분들을 보면서 가끔씩은 정말 안타까운 게 성형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얼굴에서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정말 얼굴이 전부다 라고 믿기 때문에 너무 내 자연미를 포기하고 인조적인 아름다움을 보태면서까지 성형에 목숨을 건다는 겁니다. 눈, 코 정도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막 돌려깎고 저도 처음 들어보는 성형수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가 더 잘 나오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해라, 성형은 정말 진리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분들의 결과는 똑같습니다. 아무리 내가 외적인 매력을 키운다 하더라도 내적인 매력이 변하지 않으면 내가 얼굴이 1점, 2점 올라가는 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당장이야 내가 얼굴이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어프로치 할 때나 여자의 번호를 딸 때는 도움이 되겠죠. 근데 제가 픽업 아티스트 강사를 오래 하면서 느꼈던 건 여자분들이 처음에 남자분들을 볼 때 예선전에서 얼굴이 약간은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예선전을 통과하고 나서 중반 그리고 본선에 가서는 얼굴이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자 얼굴이 있을 때 잘생겨 보이는 얼굴, 그 다음에 못생겨 보이는 얼굴이 있을 텐데 이거는 전적으로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생겼다 하더라도 자존감이 떨어져가지고 여자랑 대화를 할 때 아이 컨택을 못하거나 손톱을 물어뜯는다거나 단추를 만지작거린다거나 이러면은 그 잘생긴 얼굴 또한 못생겨 보입니다. 그런데 못생긴 얼굴을 가진 사람이 아이 컨택을 잘하고 리드를 잘하고 대화를 잘하고 자신감이 넘쳐 보이고 하면은 그 못생긴 얼굴 또한 잘생겨 보이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분들이 목숨을 걸고 키우지만 여자분들이 의외로 보지 않는 곳 1순위 얼굴이란 겁니다. 만약에 지금 제 동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이 성형을 고민하고 있다면은 저는 정말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얼굴이 바뀌고 바이브가 그대로라면은 사실 이 픽업적인 타율은 크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얼굴이 그대로일지언정 바이브가 변한다면은 픽업적인 타율이나 성과가 반드시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존재하는 거고 저희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바이브를 바꿔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완벽함이에요. 남자분들이 정말 아름다운 여성분을 만날 때 어떠한 전략을 세우냐?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점을 가야 되고 그녀가 좋아하는 분위기의 카페를 가야 되고 그녀가 좋아하는 분위기의 술집을 가야 되고 이렇게 모든 데이트 매 순간마다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문 열어주고 여자가 숟가락 젓가락 꺼낼 때 막 휴지 깔아주고 물 따라주고 여자가 흘린 거 닦아주고 매 순간 완벽함을 추구하지만 여자분들이 이러한 완벽함을 의외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 완벽해가지고 인간적인 매력이 떨어지는 남자보다 오히려 가끔씩 빈틈이 있어가지고 인간 냄새 나고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남자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자의 눈치를 보면서 너무 그녀가 좋아하는 루트대로만 움직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주관을 담아놓고 밥은 여자가 좋아하는 거 먹었으면 술은 내가 좋아하는 거 마실 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녀가 좋아하는 영화를 봤으면은 내가 좋아하는 분위기의 카페를 갈 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의외로 여러분들의 빈틈을 보면서 빈틈이 이 사람의 단점이야 라고 말하는 여자보다는 얘가 매사에 완벽한 것 같은데 빈틈이 있네? 귀엽다 라고 인지하는 여자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람이 매 순간 부자연스럽게 완벽하려고 하면은 스트레스가 심하게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매 순간 억지로 완벽하기보다는 실수를 해도 좋으니까 인간적인 냄새를 풍기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능력입니다. 능력이라는 게 없어 보여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너무 있어 보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내가 이제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너무 무리해서 막 차를 산다거나 너무 무리해서 고급집 레스토랑을 예약한다거나 이런 건 좋지가 않습니다. 물론 가끔씩 우리가 돈을 써야 되는 순간도 있는데요. 그게 언제냐? 100일, 200일, 아니면 1주년 이렇게 그녀와 나와의 정말 특별한 기념일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있어 보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차가 없다면은 그날만큼은 렌트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차를 빌려서 하루 이틀 몰고 다닐 수 있지만 내가 평상시에 그 여자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좋은 차를 뽑는 건 절대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이 그 차를 유지하면서 결국 스트레스를 받을 거고 그 유지비를 내면서 빈틈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국 데이트에 구멍이 난다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차가 없던 시절에도 여자를 만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차가 없던 시절에 차를 가지고 있던 여자를 많이 만났습니다. 남자분들이 상대적으로 여자가 차가 있고 남자가 차가 없으면은 후달리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그 남자의 그 주변 조건, 뭐 차를 뭐 가지고 있고 내가 돈을 얼마 벌고 이것보다는 그 사람 자체의 본연적인 매력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매력이 1순위고 그 외적인 조건이 2순위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20대 초중반에 당장 큰 능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매력이라는 걸 개발하기 위해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저는 확고한 믿음이라는 게 있었는데 어떠한 확고한 믿음이냐, 뚜벅이인 내가 BMW, 벤츠 이런 거 끄는 남자보다 훨씬 더 여자를 잘 유혹할 수 있다 라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고 실제로 필드에서 차키는 없었지만 정말 고급진 차키를 들고 오는 남자들을 상대로 필드에서 여자를 유혹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게 있다면 여러분들한테 있어가지고 플러스 요소가 있겠지만 너무 억지로 그걸 손에 넣기 위해서 무리는 하지 말자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남자들이 목숨을 걸고 키우는 3가지 부위, 하지만 여자들은 의외로 보지 않는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알려드렸습니다. 제 동영상이 마음에 드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고 추가적으로 우리 매력있는 남자 본카페에 가입하시면 제가 유료 멘트집을 드리기 때문에 꼭 가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